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장이었지만 바이오 업종에서 YB와 OB 움직임이 좀 두드러진 종목들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B는 알테오젠, LNC 바이오, 메드팩토처럼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이고요. OB 종목은 과거에 임상 3상을 갖다가 한번 물을 먹었거나 큰 시세 내고 한번 빠졌던 주식들 로 한번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오늘 장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구경제 주식들이 좀 많이 움직였죠. 어쨌든 컨택트 산업 관련된 종목들 움직였습니다. 경제활동 재개된 기대겠죠. 특히 저희 쪽에서는 그 산업재, 조선, 철강, 건설 업종들이 좀 강했습니다. 이런 업종들은 어쨌든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재료가 나와서 강세로 돌아가게 되면 일정 부분 공매도를 다시 또 환매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움직임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다음은 홍콩 관련된 재료들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10시에 오늘 10시보다 조금 늦게 고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0시 주변에 10시 언저리에 중국인민은행 사이트에 계속 들어가 봤는데 한 10시 한 16분, 17분 돼서 고시가 나왔던 것 같아요. 딴 때보다 조금 늦게 나왔는데요. 7.1092, 전일보다 마이너스 0.0201 강세로 고시를 했습니다. 환율이니까 이게 그 낮아지면은 환율을 강세, 절상하는 어떤 그런 그 것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홍콩 주식 같은 경우 항생 지수가 10시 반 이후에 좀 주가가 좀 그 막 큰 폭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왔다 갔다 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 나라 지수도 좀 춤을 좀 췄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들이 오늘 뭐 조정폭이 좀 있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언택트 관련주 조정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쪽은 좀 혼조가 좀 있었습니다. 약간 뭐 언택트하고 바이오는 약간 좀 움직임 같이 움직였지만 성격은 좀 다르죠. 그래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 으뜸은 바이오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YB군에서 알테오젠 강했고요. LNC 바이오는 보합 언저리. 그다음에 매드팩토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뭐 6월 2일 날 무상증자 물량 출회되는 것 때문에 아마 그 증자받는 분들이 오늘도 좀 많이 매도를 좀 내놨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비군에서는 그 삼상을 갔다 왔던 헬릭스미스, 하놀바이오, 그다음에 뭐 최근 그 지금 벌써 경고가 들어가 있는데 안트로젠 같은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던 그런 그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 외국인 매도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뭐 장 끝나고 바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뭐 최종적인 건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음,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500억 원 규모의 블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부터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요. 주가가 약세로 들어갔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그 원 에쿼티 파트너스가 400만 주를 매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가격은 8만 5천 원에서 8만 7천 원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물건을 많이 떠가는 애들한테는 좀 싼 가격에 주고요. 뭐 이거 뭐 그 시장 논리죠. 물건을 좀 적게 떠가는 애들한테는 비싸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8만 5천에서 8만 7천 원에 받아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받아간 물량도 거의 그 다 팝니다. 뭐, 뭐 일부 또 어떤 분들은 뭐 이걸 뭐 좋게 보기 때문에 가져갔다 이런 분들도 가끔가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물건 떠가는 애들 생리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이런 물건 떠가는 애들은요 그런 거 계산 안 합니다. 8만 5천 원에 받아다가 8만 6천 원만 돼도 갖다 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9%에서 7.1%까지 할인해서 물건을 주면 그 물건 떠다가 그냥 당일날 팔거나 아니면 당일날 다 못 팔면 다음날까지 다 정리를 합니다. 요거는 그 오늘 홍콩 증시 제가 그 한 4시 4시가 3시 45분 정도까지 그래프를 우선 보여드렸는데 떠왔는데요. 이거 보시면 오늘 장 시작할 때입니다. 이게 10시 반 정도 되겠죠. 10시 반에 했다가 좀 이게 11시 한 40분 정도에 저점 찍고요. 다시 또 올라왔다가 계속 이런 식의 흐름을 지금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홍콩 변수는
일단은요, 환율하고 주가 흐름으로 판단하는 게 일단 맞습니다. 왜냐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그거 보고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남들보다 먼저 중국과 홍콩 관련된 정보를 내가 캡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흐름을 보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 이게 항상 이 투자는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파생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밍이 한 보 앞서도 안 됩니다. 딱 반보 정도 앞서야지 너무 일찍 그 정보를 캐치했다고 제가 액션을 취해버렸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율하고 주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노이즈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를 잘 활용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자꾸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흐름에 따라서 움직였죠. 이건 저희 그 선물 3분봉인데요. 선물하고 종합주가지수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선물보나 종합주가지수보나 대충 똑같습니다. 흐름 보시는 거니까요. 지금 보시면 10시 언저리에, 요게 10시입니다. 10시 언저리에 중국 그 인민은행 그 환율 고시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주춤주춤 하다가 환율 고시가 안 나오니까 살금살금 올라가서 20, 요때쯤 돼가지고 환율이 나왔는데 절상 고시하니까 바짝 올랐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또 조정을 받았죠. 이 조정받는 시기는 대충 홍콩 지수 움직이는 것하고 같은 그 시간대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반등 나와서 쭉 옆으로 이런 흐름을 오늘 보였습니다. 내일이 드디어 이제 또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인데요. 제가 요 그림 몇 번 보여드렸죠? 이게 지금 저희 매주 목요일마다 여기 박스에 빨간 박스에 쳐놓은 것처럼 지금 위클리 옵션이 있을 때는 항상 지수가 이렇게 눌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 4월 2일 날 요때를 제외하고는 다 이런 식으로 전에 올랐다가 전에 올랐다가 전에 올랐다가 눌리고요. 전에 올랐다가 눌리고 전에 올랐다가 눌리고요. 항상 전날 올랐다가 눌리고 요때는 올랐는데 계속 장중에 찍어 눌러서 이렇게. 자, 이번에도 보면 이번 주에도 쭉 월요일부터 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자, 내일 흐름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흐름이. 자, 위클리 옵션을 보는 방법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이건 뭐 파생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얘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어디가 격전지가 될 것인지, 어디가 그 전투하는 그런 그 고지를 점해야 되는 그 고지가 어느 정도 지수대가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위클리 옵션을 보고 그 뭐랄까 고지를 그 알아내는 방법은요. 가장 거래가 많이 터진 요 자리, 그죠? 270이죠. 270, 270 있고 그 바로 위나 그 바로 아래인데요. 보통 270을 중심으로 지금 여기를 자리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 항상 그렇다기보다는 거의 뭐 한 7, 80%는 그런 그 싸움이 좀 이어집니다. 그럼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요. 2051포인트 정도가 되죠. 종합지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2051포인트 정도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내일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약세로 흘러서 뭐 약보합 정도로 끝나가지고 한다 그러면 2032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이 싸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파생을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일 여기서 그 선물하는 파생 플레이어들이 매매 공방이 치열하겠구나라고 이렇게 감을 잡고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뭐 제가 대박 주식 공식이라고 일단 그 말씀 써놨는데요. 대박 주식은 딴 건 아닙니다. 보통 한 회사의 매출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죠. 자기네가 판매하는 뭐 상품이 됐든 아니면 무슨 서비스가 됐든 그 가격 곱하기 수량이 되겠는데요. P와 Q가 모두 증가하면 결국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회사들은 다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가격이 올라가거나 또는 수량이 올라가면 결국 매출이 늘어나는데 가격과 수량이 모두 올라가면 이거는 뭐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냐면요. 신소재 개발 주식들 이런 것들은 정말 제대로만 만나면은 큰 그
그 수익이 나오는데 보통 10배거 얘기하는데 10배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소재가 이렇게 쉽게 개발되는 건 아니죠. 신소재가 개발되면은요, 그 신소재의 어떤 그 가격은 사실 잘 묻지를 않습니다. 시장에 없는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이 신소재 같은 경우는 그 적용 범위가 나중에 어디까지 적용될지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P는 물론이고요. Q도 어디까지 그 뭐랄까 그 확대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막 기대감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정말 큰 시세가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플랫폼 기술 갖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이 플랫폼 기술 같은 경우는 가격은 뭐그 그 어찌 보면 그 코 묻은 돈, 푼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요. 이 Q가 적용 범위 확대로 Q가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P는 작더라도 Q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대박이 터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주 비싼 물건 파는 그런 물건을 파는 회사가 큰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한국 상황을 보면은요. 큰 비싼 물건 팔아가지고 돈 버는 회사보다는 아주 그 푼돈 아주 코 묻은 돈 그 걷어들여 가지고 버는 애들이 지금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카카오, 그죠? 그리고 또 뭐 미국 같은 경우 구글, 한국의 또 뭐죠, 저 네이버,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 뭐죠, 뭐 하나 볼 때마다 500원, 1000원 요런 푼돈들 걷어 모아가지고 큰 돈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대박이 나는 경우가 그래서 많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나 이게 시크리컬 관련된 이 경기 민감한 주식들은요. 호경기가 되면은요. 일단 수량도 많이 가져갑니다. 하지만 그땐 또 가격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가격과 수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보통 대박들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주식들인지 아닌지 항상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정말 주식을 한번 크게 한번 터트려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공식에 해당되는 주식인지 한번 파악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가격도 줄고 가격도 떨어지고 수량이 줄어든다. 이거 별로 안 좋. 이거는 뭐 아주 뭐 그 폭락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수량은 계속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가격은 못 올리는 공산품들이 대충 그렇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가격 쉽게 올릴 수 있나요? 못 올리죠. 가격이 그 뭐랄까요? 그 경직된 어떤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 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오르기 어렵겠죠. 지금 대표적으로 뭐 그 자동차나 이런 업종이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그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오 그 YB 세 종목 이외에 좀 앞으로 그런 것들 되면 후보군들도 좀 이제 좀 뭐 미리 좀 생각해 뒀다가 그다음에 또 시간이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이밍상 아, 이게 충분히 올라올 만한 어떤 그 차트 모양도 갖추고 그리고 그럴 만한 충분한 어떤 그 명분이 있을 때 주가가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어떤 그 기회를 갖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바이오 후보군 중에 전 두 가지로 대충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빅파마가 아니더라도요. 빅파마에 준하는 어떤 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라이센싱 아웃을 했거나 아니면 조인트 벤처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레오켄 바이오라든지 셀리버리라든지 한올 바이오 파마라든지 그다음에 AL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이런 회사들은 이런 것들에 그 준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성비 높은 투자는 제가 그 바이오텍에 대해서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그 특별한 어떤 지식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준거 집단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지 이거 보고 따라가는 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좋은 투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회사들은 조금 시가총액이 좀 그 나가죠. 조금 비쌉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 괜찮고 그 다음에 팀빌딩 잘 돼 있어서 앞으로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근데 이런 회사들은 대충 보면은 시가총액이 2천억에서 3천억 요 사이에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올릭스, 파맵신, 올리페스, 그 다음에 셀리드 이런 류의 회사들은 대충 시가총액이 요 정도에 그 머물러 있거든요. 이 회사들이 지금 좋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회사들도 한번 그 그런 후보군에 놓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자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식들이 지금 당장 튀어 올라오지 않거든요. 이런 주식들을 타이밍에 맞지 않게 들어가서 잘못 그 투자를 하면 또 보초 서게 됩니다. 보초 서다 보면 결국엔 나중에 또 올릴 때쯤 되면은 또
선조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지켜보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그러나 지금 보면 일부 바이오텍 중에서 보면은요, 공매도 잔고가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건 명함이 있는데요. 공매도가 많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재료가 터져가지고 올라간다. 그 회사가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올라간다. 이럴 때는 그 주가를 더 강하게 밀어 올리는 어떤 그 원동력이 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기관들이 왜 공매도를 많이 쳤을까 한번 역으로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 공매도 많이 쳐놓은 회사들이 우리는 모르는데 알게 모르게 기술적으로 이게 사망 선고 받은 회사일지도 모르거든요. 기관 중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미리 공매도를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많은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신중을 기해서 좀 더 알아보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세 대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강세 종목은 계속 제가 노이즈 말씀드리죠. 노이즈 발생 후에 반등 시에 저점 공략하는 어떤 그런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홍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그널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계속 말씀드리고요. 오늘 매도 벡터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물량 출회 우려 때문에 약세 조정을 받았죠. 5월 29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뭐 제가 주변에 혹시 알아보시면 매도 벡터 무상증자 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무상증자 100%가 나오니까 지금 가지고 계셨던 주식들 상당히 많이 아마 정리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지금 약세 조정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제는 지금 5% 이상 매입한 그 주주가 출연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뭔가 그 뭐랄까 그 5% 가지신 분도 사신 분도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일종의 그 준거 집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중국적 노이즈 때문에 뭐 오르다가 오늘 다시 또 강보합 정도로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 뭐 중국도 지금 뭐 이 문제를 어쨌든 극복할 테니까요. 어쨌든 LNC 바이오도 뭐 이런 뭐 노이즈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그동안 그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말씀 좀 드렸는데요. 좀 대처 잘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